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이재명의 그 위정교사 사건에 대해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건은 이제 선거법보다 먼저 끝날 수도 있는 이런 데의 사건이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가요, 김동연 판사 때문에 1심에서 전북에 무죄를 받았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증거 신청이나 항소 이유서는 이제 검찰만 낼 수 있다. 근데 검찰에서 정인을 1심에 2명 신청했거든요. 바로 이제 김진성 씨하고 그다음에 KBS 최철호 PD입니다. 근데 그 두 분을 또 부를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워낙 정언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리하게. 이재명이가 이제 1심에 5명 중에 위정한 놈도 저는 있다 보는데, 그 덕에 이재명이는 정인 신청을 못 합니다. 무죄는 항소를 못 했기 때문에 무죄는 항소 못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재명이는 아무것도 못 하고 검찰이 일방적으로 때리 패는 이런 재판인데, 검찰이 항소 이유서 낸 거 보니까 아마 이게 바로 끝날 수 있는 재판이. 왜? 정인이 없으면요. 정인이 없으면 재판은 바로 끝납니다. 첫 기일에 더 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판단해 주십시오. 이러면 그냥 최후 진술하고 끝나면 선고기일이 바로 잡히는, 워낙 쟁점도 간단하고 증거들이 워낙 확실하니까 시간이 안 걸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재판장, 이거는 서울고등법원 3부에 가 있습니다. 선거법은 6부. 그러니까 2부, 6부, 7부. 이게 선거법 전문인데 6부에 가 있고, 최은정 부장 6부에. 요거는요, 부패전담 3부에 가 있습니다. 3부. 이창형 부장판사 3부에 가 있는데, 문제는 6부는 대등재판부고요. 3부는 이제 그냥 일반 재판부입니다. 이창형 부장판사가 다 합니다. 근데 이 3부의 판사가요, 내년 아마 2월 말에 전부 교체 대상으로 저는 보입니다. 다 이게 인사이동 대상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빨리 서두르면요, 이제 항소 이유서까지 다 올렸기 때문에 1월 달에 재판만 잡히면 바로 그냥 선고로 2월까지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선고해주고 떠나야 된다. 이건 후임 판사인데 떠는 길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걸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요, 야, 항소 이유서 보니까 이게 대단합니다. 검찰 중앙지검의 검사가 항소 이유서를 냈는데 아주 이제 논리적으로 잘 냈어요. 이것만 가지고 다시 한번 판사가 판단해 주면 됩니다. 정인이 필요 없어. 이거는 녹취록의 해석 문제니까. 1심에 김동연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1심에 김동연 이자의 가장 핵심 문제는 뭐냐? 바로 이재명의 위정교사, 이재명이가 막 전화를 한 4번 하고 전화해서 정언해달라, 이렇게 들은 걸 해달라, 이런 게 이재명의 위정교사 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김진성 씨가 나중에 한 번 정언 거부했다가 다음에 나갔잖아요. 김진성 씨의 위정 행위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위정교사하고, 이걸 뚝 떼가지고 두 개를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김동연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이가 위정을 교사 부탁했다 해서 그대로 김진성 씨가 위정한다는 보장도 없었지 않냐. 그 다음에 그 내용도 김진성 씨가 알아서 했지 이재명하고 관계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그래서 이재명이한테 위정교사의 고의가 없다. 왜? 자기가 부탁해도 김진성 씨가 정언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그때는 불확실했다. 왜? 자기가 전화해가 부탁하고 나서 몇 달 뒤에 정언했으니까 그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의 전화로 정언을 부탁하는 거는 이재명의 통상적인 방어권, 이재명의 통상적인 방어권으로 누구든지 정언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요거하고, 그 다음에 김진성 씨가 나중에 정언한 거는 전혀 분리되어 있다. 왜? 김진성 씨가 정언할지 안 할지도 몰랐지 않냐. 안 할 수도 있었지 않냐. 그리고 어떤 내용의 정언할지 이재명이가 부탁한 대로 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 않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두 개를 완전히 떼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게 판결을 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녹취록을 제가 여러 번 들어봤고 제가 몇 번 방송했잖아요.
이재명이가 이제 그때 김진성 씨한테 그때 김병량 캠프에서 최초로 PD는 고소 취하하고 그다음에 뇌를 주범으로 몰기로 이렇게 KBS하고 김병량 씨가 합의를 했다. 뇌를 주범 몰기로 이런 분위기가 있은 걸로 정은 좀 해줘요. 그러면 이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정은을 부탁하는데 김진성 씨는 이게 계속 기억이 안 난다 하는데 그러면 이게 기억을 되살리바 하면서 그리고 이게 결국 최종적으로 이게 김진성 씨가 그 자리 김병량 캠프에 없었잖아.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럼 캠프에 드는 걸로 이렇게 정은 좀 해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탁을 했고 그 부탁 때문에 인관계 때문에 김진성 씨가 어쩔 수 없이 왜 백현동에 김인섭 씨하고 동업하고 받을 돈이 6억이 더 남아 있었잖아요. 지분에 이미 얼마 받고 따라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은 나가서 그러고 위정을 다 해줬잖아요. 그때 뭐 최초로 PD는 고소 취하했습니다. 실제 취하 안 했거든. 또 이게 그런 이재명을 주범 몰고 합의가 없었어. 근데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니 들어서 알았습니다. 모든 걸 이게 이재명이가 시키는 대로 위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위정 교사와 그다음에 김진성 씨의 위정 사이에 100%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부탁이나 이게 없었다면 정언할 이유가 없죠. 말로 정언하러 갑니까? 말로 남의 일에 정언하러 가냐고. 그것도 위정하러. 내가 처벌되는데. 근데 백현동 사업을 하고 있고 이재명이가 이렇게 부탁하고 정지상이도 부탁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정언한 거 아니에요. 그 정언 내용은 어떻게 했다? 정언 내용은요. 보니까 이게 이재명의 변호사 LKB 여자 변호사 있잖아. 이재명의 변호사가 미리 질문지를 다 줘가지고 리허설까지 해서 이렇게 답해달라. 이렇게 녹취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김진성 씨가 이렇게 진술하겠다는 써주니까 요걸 이렇게 이재명이가 읽어보고 야 요거 요렇게 고쳐. 요거 고쳐. 요런 거까지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잖아. 이재명이가 정은 위정할 내용을 다 지가 체크해서 변호사 통해서 검증하고 다 자기가 수정까지 했는데 그렇게 몰랐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뭐 저는 옛날에 유창훈이도 소명된 데인데 이거는 뭐 김동애가 명백하게 말도 안 되게 봐주려고 한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핵심은 이재명이 부탁하는 거는 아예 뭐 통상적인 방어권이 어쩌죠. 아니 방어권이라는 게 위정까지 해서 방어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말마다 이재명이가 취임새 냈듯이 그렇다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게 없는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말만 끝에 이어주면 그럼 이게 전부 위정 안 되면 저도 위정 부탁하면서 그리고 취임새를 한두 번 여면 전부 이게 다 무죄네.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가 취임새로 야 그런다고 이게 없는 이야기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랬지 계속 압박하잖아요. 야 내를 주범으로 몰라고 했지. 캠프에 그런 분이 있었지. 없었거든. 그 기억이 안 난다니까 계속 압박했잖아. 근데 끝에 가서는 또 야 그런다고 내가 없는 거 만들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취임새를 냈잖아요. 이게 교묘한 이게 바로 이게 벚꾸라지가 피해가려는 게 이재명이도 벚꾸라지잖아. 이런 게 수단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제 이재명의 교사행위하고 김진성 씨 500만 원 받았죠? 위정 사이에 인과관계 있느냐? 이게 하나의 행위로 이게 결합된 하나의 행위로 봐야죠. 이걸 이게 딱 떼가지고 아예 김진성 정언은 이재명의 부탁하고 전혀 관계없이 알아서 한 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판결이잖아요. 근데요, 와, 제가 항소이유서 이제 읽어보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검찰의 위정교사 항소이유서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음주운전을 했잖아요. 음주운전을 음주하고 운전으로 나눠가지고요. 딱 분리해버리면 음주,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저도 매일 술 먹어요. 어제도 술 먹었어요. 매일 술 먹어요. 음주가 무슨 죄냐? 죄 아니죠. 그 다음에 음주하고 운전을 딱 떼가지고 운전만 가지고 보자고. 야, 운전이 죄냐? 운전은 누구나 운전하는 거 아니냐? 이거하고 똑같은 비유라는 거야. 절묘한 비유입니다. 음주운전은 범죄죠. 음주운전 범죄잖아. 근데 술 먹는 음주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하고 딱 떼가지고 야, 음주도 죄 아니잖아. 술 먹는 건 자유 아니냐? 그 다음에 운전이 왜 죄냐? 운전은 자유 아니냐?
잃어버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김동연의 판결문이 딱 이재명이 부탁하는 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김진성 씨의 정언 행위를 딱 떼버린 거야. 두 개는 아무 관계 없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방어권이고 나 부탁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김진성 씨는 지가 알아서 정언했으니까 지 알아서 운전한 거 아니냐. 이재명은 음주한 거 아니냐. 딱 떼버렸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럼 음주운전 아무도 처벌 못하지. 음주하고 운전을 떼버리면 이게 똑같은 거잖아. 이재명의 위정 부탁 때문에 김진성 씨가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이걸 떼가지고 따로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김진성 씨가 정은 안 할 수 있었냐고. 선택의 자유가 있었냐고. 위정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재명이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정지상이나 안 할 수가 없었잖아요. 야, 아주 검찰이 절묘한 비유로 항소유서 냈고요. 나머지 항소유서는 제가 앞에 설명한 대로 쭉 그대로 항소유서를 낸 겁니다. 이거요. 이거는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선거법보다 더 확실하게 유죄가 될 거다. 그 다음에 형량도 구형이 선거법 2년, 이거 3년이죠. 더 높은 행위 나올 거다. 이렇게 누구나 법조인들은 다 예상했고 이재명이도 이게 겁이 났던 거야. 유창훈이도 소명된다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도 계속 SNS에 글 올렸잖아요. 요거요. 항소심의 판사가 고등법원이 그 부패전담 오래된 몇십 년 된 판사님들 세 분이 딱 보면요. 책 보면 이거는 위정이다. 알 거예요. 여기 위정이 고등법원에 바뀌어버리면 바로 이게 대법원인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요. 1심에 유죄받았다 해서 좋아할 게 아니에요. 무죄받았다 해서. 그는 최악의 정치판사 김동연이기 때문에 봐준 거지. 근데 그게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에 통합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유죄 확률이 높고 이게 더 빨리 놓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2월 말까지 놓으면 됩니다. 인사이동 전까지. 이거 끌 이유가 없잖아. 왜? 이재명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게요. 집행유예에서만 넣어도 돼. 실형까지 넣으면 좋고 실형 안 넣어도 돼. 집행유예만 나와도 이재명이 정치생명 끝난다. 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못 넣고 또 5년간 못 넣으니까 정치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대법원에게 뭐 할 것도 없고요. 뭐 증거가 없으니까. 제 말은. 따라서 그 선거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위정교사에 상당히 감시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저는 상당히 검사 항소 이웃을 보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1심 판결을 비판한 이게 확실하게 보입니다. 제가 다 읽어봤는데 지금 아주 근데 제가 앞에 설명한 거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음주하고 운전을 떼는 요 비유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요걸로 두 개로 중요하죠. 이재명 요거하고 선거법 요게 빨리 저는 놓을 거로 보고 있고 하여튼 김동연 이 판사는 이게 진짜 문제가 많은 판사다. 다시 한번 제가 비판 안 할 수가 없고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법리에 맞게 논리에 맞게 증거에 맞게 팩트에 맞게 확실하게 딱 판단하면 이재명은 바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